일단 요거 하고 뭐 시간이 되면 삼각함수도 좀 할 건데 미리 얘기할게.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나도 문제를 선별해서 교재를 만들어 갖고 했는데 이러면 약간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너무 내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 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일단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나 개인의 힘으로는 해설까지 쓰긴 힘들어.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집중해서 설명을 잘 듣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집중이 끊길 때도 있고 그게 오래가지 못해서 이제 뭔가 서면으로 써있는 해설이 필요할 때가 분명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데서 한계가 있다고 느껴서 수투를 나갈 때는 내가 책을 안 만들기로 했어. 거의 다 해놨는데 그냥 안 할 거야. 그래서 책을 사게 시킬 거거든. 응? 뭔 책이냐면 뭐 자이스토리 뭐 이런 것처럼 책인데 기출책이야? 이렇게가 한 권이야. 너네가 책 이름이 기출이 뭐 다시 태어나나 보지, 그지? 이름이 그래. 내가 지은 거 아니고 인마. 회사 이름은 CSM17이라는 곳인데 아무튼 내가 볼 땐 여기가 이 책을 잘 만들어.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작년판이고 올해 거는 뭐 디자인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 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수 1하고 수 2를 사, 수투를. 그러면 이제 요거 수원 한 개 사면 이 안에 책이 총 3권 들어있어. 첫 번째가 원래 기출본, 두 번째가 그 기출의 숫자 변형본, 세 번째가 그거의 해설본. 자이스토리랑 마더턴 같은 거는 그냥 모든 문제를 다 때려놔가지고 너무 두껍고, 그리고 걔는 변형이 없어. 얘는 이제 나름의 문제 변별을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만 넣고 아닌 건 안 넣고 그렇게 돼 있고 숫자 변형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기출본을 잘 보면은 단원별로 스텝이 5개로 나뉘어 있거든. 스텝 1, 2, 3, 4 이렇게 써 있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야. 스텝 1은 그냥 보면은 되게 행복해. 이것만 나왔으면 좋겠어. 막 그냥 뭐 문제 계산할 게 별로 없어요. 스텝 2는 한 센 B단계쯤 돼. 이거 거의 센 A단계. 근데 다 기출이야. 그리고 스텝 3부터 이제 4점짜리가 슬슬 나와. 스텝 5는 풀다가 그냥 던지고 싶어. 그렇게 되게 세부적으로 잘 나눠놨어. 알겠지? 그래서 수투할 때부터 이 책을 쓸 거니까, 알겠지? 그리고 심지어 수1도 지금 내가 해놓은 책들은 단원별로 60회씩만 내가 골라놓은 거잖아. 심지어 변형도 없고. 그러니까 수1도 사. 어차피 1년 내내 써야 돼.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책으로 삼각함수 얘기까지 하고 2월달 들어가면서부터 수투는 이 책으로 할 거니까 이 책 사시는 김에 수1까지 미리 사라고. 이해됐지? 그래서 내가 진도를 막 수투를 나가다가 이제 니네가 또 지수록을 까먹을 때쯤 되면은 이 책 가서 뭐 지수록을 스텝 3까지 풀어라 하시면서 빨리 기억 되살리고 하면은 또 문제 겹치는 것도 많고 하니까.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목표가 완벽한 100점이 아닌 적당한 2등급? 개 운빨로 1등급 정도가 목표인 사람들은 1년 내내 기출만 풀어도 나와. 어디 가서 이상한 무슨 뭐 인간 교재 이런 거 해놓대지 마. 기출이나 제대로 풀어. 기출을 한 5바퀴쯤 풀어가지고 문제 보자마자 풀이가 쭉 보일 정도가 되면 그때 가서 따로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기출은 막 이 책 저 책 막 다 사는 거 다 괜찮고, 알았지? 그렇게 미리 생각을 좀 하시고. 자, 11번 오세요. 뭐 교수쌤한테 미리 물어봤을 수도 있고 저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고 하지만 잘 들어봅시다. 문제 읽어봐. 상수 A에 대하여. 자, A는 상수래. 무슨 말이야? 정해져 있는 숫자야. 내가 뭔지 모를 뿐. 됐지? 그런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 함수래. 최소값을 갖는 함수 fx가 있대. 그래놓고 그 fx의 식을 딱 봤더니 뭐 늘 그렇듯이 구간별로 쪼개져 있어. 자, 위에 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위에 있는 지수함수는 위치 1보다 큰 증가함수, 점근선은 7짜리. 아래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도 붙어있지, 윗도 1보다 작지 해서 좀 헷갈려요. 더하기 10. 됐나?
자, 그러면 일단 다음 문장을 읽기 전에 이 그래프부터 생각을 하면 일단 위에 있는 그래프는 점근선을 7로 하는 상태에서 밑이 1보다 크니까 올라간 놈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2보다 왼쪽까지만 그린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잡아서 마이너스 2를 딱 넣으시면 지수가 0이 되면서 함수값이 8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등호가 없으니까 빵꾸 뚫리고 끝나는 거야. 맞지?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10을 점근선으로 해. 근데 마이너스가 없었다고 치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내려가게 그려진다고.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일 거니까 이렇게 접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기본 모양새가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거지. 알아들었어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생겨있다 이거고, 이거 역시나 마이너스 2 이후부터 그릴 거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이런 값 이후부터 이렇게 생겨있는 모양만 있겠지. 알아들었지?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잘 조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건데, 그러면 XY축 갖다 그려놓고 지금 기준선이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잡은 다음에 중요한 건 점근선이 7하고 10이야. 이거 두 개 잘 조합하면 돼. 자, 초록색은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다가 8까지밖에 안 올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다가 8까지밖에 안 올라가. 심지어 뚫려 있어.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내가 한번 써보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 빼기 a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있는 거를 2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읽으면 2의 a 플러스 2제곱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겠지. 당연히 미지수고. 그치? 그래서 지금 이 값이 얼마일지 몰라. 근데 아무튼 거기서부터 10까지 올라가는 그래프야. 그 여기서 가능한 그래프 개형을 생각하면은 뭐 요런 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맞지?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를 지나가면서 올라간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알아들어? 경우의 수는 뭔지 모른다 이거야. 그런데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조합했을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 봐봐. 7 잡아놓고 올라가서 여기 뚫려 있는데, 만약에 분홍색의 시작점인 여기가 7보다 커지면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이래버리면 그래프에 최소값이 없어. 얘는 가면 갈수록 작아질 뿐이지 얼마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분홍색이 여기를 7보다 큰 값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7보다 작은 걸 갖고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최소값이 있잖아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얘기하는 이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래프의 개형을 잘 추리하는 과정에서 이 녀석의 출발점이 점근선과 같거나 혹은 그거보다 밑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뜻이야. 그냥. 그지? 이해됐어? 저 문장의 뜻은 그거였다고. 여기가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고. 됐니?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우리는 분홍색의 출발점인 이 좌표가 얼마나 큰 양수인지 몰라. 그치? 이게 얼마인지 모르잖아. 됐어요? 문제 잘못 썼네. 잘못 쓴 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어야 되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야 되네. 그치? 아무튼 이제 이 값이 얼마일지 몰라. 알아듣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x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까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그런 거 생각하면서 문제 어지럽히지 말고 그래프의 개형만 대충 그리자.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 여기서 끊겨 마이너스 2,8, 그리고 이 녀석의 점근선은 7, 그리고 분홍색은 확실하게 7보다 아래쪽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점근선이 10까지 올라가는 그래프였을 거니까 그냥 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인 거지. 됐어? 이렇게 추리해 나가는 거라고 지금 점점. 됐죠? 그럼 이제 스텝 1은 통과한 거야.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그렸다. 넘어간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읽어봐. 이때 문제가 뭐라 했냐면 y는 fx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인데 x 플러스 2의 a제곱 y 빼기 t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2번이 되길 바란대. 인정하지? 교점의 개수가 2번이 되도록 하는 GT가 교점의 개수니까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T의 최소값이에요. 칠판봐. 이거 직선이야. 얘를 우리한테 좀 친숙한 형태로 그래프를 바꿔서 그리면 이렇게 써있어. 2의 a제곱의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t, 그리고 요 상수항을 나눠버리면 어쨌거나 y는 하고 써있는 함수가 마이너스 2의 a제곱분의 1x 더하기 2의 a제곱분의 t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지금 잘 들어봐. t의 최소값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t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기 있는 y 절편이 작아진다 이 얘기잖아. 그치? 어차피 a는 상수니까 내가 뭔지 모를 뿐 새끼는 숫자라고. 얘는 그냥 숫자인데 t가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현재 기울기도 음수고, 그럼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 교점의 개수가 2개 이상 하면 너무 많아. 근데 그런 상태들 중에서 t가 작아지려면 절편이 작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밑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알아들어? 그래서 기울기를 음수로 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걸 그리다 보면 마지막에 있는 건 결국 얘가 여기를 지나갈 때가 될 수밖에 없잖아. 이런 식으로. 네? 따라서 t의 최소값이다 라는 상황은 다른 직선 말고 얘를 생각했을 때다 라고 번역하는 거라고 지금. 알아들어요? 됐어요? 자, 다시 읽어봐. 그때 t의 최소값이 뭐랑 같다 했냐면 fx의 최소값이랑 같대. 맞나? 동현아? 그때 이거 하루 종일 봤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면 t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fx의 최소값이래. 근데 이 둘 중에 내가 더 할만한 거는 얘야. 했잖아. 그 fx의 최소가 뭔지는 우리가 여기서 심플하게 하고 왔잖아. 이 분홍색이잖아, 이 분홍색. 이 분홍색이 아까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제곱 더하기 10 이런 거지. 예? 그러면 t의 최소값이 이거다라 그랬으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에 이 t 자리에다가 얘를 넣었을 때 그 그림이 얘다 이런 뜻이지. 알아들어? t의 최소값은 다시 t의 최소값이라는 말은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중 가장 아래에 있는 거. 그러면 가장 아래에 있는 직선이 요거다. 근데 요 직선을 내가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여기 t가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t 값이 fx의 최소값이랑 같으니까 결국에 이 숫자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이 저놈이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요 식으로 써보면 x 플러스 2에 a제곱 곱하기 y 빼기 t인데 그 t가 지금 요거라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플러스 2에 a 더하기 2제곱 빼기 10 이렇게 적어준 얘가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이 지금 이놈이었다라는 번역이 끝나면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 자, 하고 봤더니 지금 내가 열심히 구한 이 직선이 말이야 정확히 지금 이 점을 지나가고 있잖아. 근데 이 점의 좌표가 뭔지 맨 처음부터 했어. x가 마이너스 2 들어갔을 때 y가 이렇게 나온다 였지 맨 처음부터. 따라서 그냥 이 점을 여기다 넣으시면 끝납니다. 그냥. 네. 이게 문제가 되게 표현이 막 꼬여있어갖고 번역이 안 되면 못 푸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답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고 계산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y값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플러스 2의 a제곱 곱하기 자 y인데 이거 눈치껏 이렇게 쓰자.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a제곱 더하기 10. 그치? 요게 y 자리에 들어가.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a제곱 더하기 10 하고 마지막에 2의 a제곱 곱하기 4 빼기 10은 0 이렇게 써있는 거 맞지? 됐어. 그러면 여기 또 잘 봐봐. 이거를 너네가 또 막 기타 이상하게 풀려고 하는데 응? 이렇게 하자. 지금 여기 있는 이거랑 여기 있는 이게 지금 서로 부호가 반대인 거 맞지? 그럼 내가 얘로 묶었다고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a제곱 더하기 10이라고 묶었다고 쳐봐.
아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만 묶이지 얘는 안 묶이는구나. 마이너스 2가. 그냥 치환하고 전개하셔야겠네. 전개합시다.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a제곱의 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2의 a제곱,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마이너스 2 갖다 쓰시고 얘 4 곱하기 2의 a제곱 빼기 10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맞죠? 반복되니까 이만큼 치환할 거야. t라고 치환할게. t라고.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한 값이 14t, 얘랑 얘랑 계산한 게 마이너스 12. 양변에 나누기 마이너스 2 해주시고, 이거 인수분해 되죠? 2t 넣고 t 넣고 7 넣어야 되니까 3 넣고, 여기다가 3 넣고 여기다가 2 넣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t라는 값이 2거나 t라는 값이 2분의 3이었던 거잖아. 근데 그 t가 뭐였냐면은 내가 치환했던 요 놈이었지. 그래서 모든 이 값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갖다 곱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관계성을 좀 잘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풀어줄 어려운 문제들의 대부분 문제가 다 이런 거 개형 추론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정리하고 12번. 이런 문제가 내 생각에 너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소양이라고 생각해. 이제는 옛날에 유행은 직선 잡아가지고 막 기울기 타고 내려가는 거 그런 건데, 그건 이제 유행이 많이 지났고, 이런 식으로 수투랑 엮어서 수투처럼 그래프의 개형을 잘 추리하는 거, 그치? 일단 그래프를 보면, 식을 보면 둘 다 지수함수고, 지수함수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조건 점근선이야. 그 점근선을 봤는데 하나는 비고 하나는 3비야. 딱 보는 순간 둘 다 문자니까 불편해. 그치? 그렇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문제에서 비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두 점근선 중에 얘가 더 커요. 그거 확실하지? 그러면 이제 이 두 그래프를 한번 대충 그려볼게. 대충. 근데 두 개를 겹쳐 그리는 게 불편하니까 따로 그릴게. 자, 첫 번째, 요놈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면 y는 b가 있어. 그리고 밑이 1보다 커. 명백하게. 그럼 얘는 올라가는 게 자명해.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올라가다가 뚝 하고 끊겨. A에서 뚝 하고 끊겨. 그 A가 어딘지 모르지. 여기라고 하자. 그럼 A 콤마. 그 A를 집어넣으면 또 숫자가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제 그래프는 요만큼만 그리고 만다 이런 얘기지. 지금 뭐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 얘도 문자, 얘도 문자, 다 문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또 해보자.
이거 갖다 그릴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점근선이 3B야. 3B. 점근선이 3B야. 아까 했던 B보다 커. 그런데 밑이 1보다 작아. 이거 밑이 2분의 1이라고 읽어야죠. 기본이야. 이런 거 보았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하는 거 기본이야. 이거 밑이 1보다 작은 거야. 내려가는 거야. 그럼 얘를 점근선으로 이렇게 내려간 놈이 있어. 역시나 A가 어딘지 몰라. 여기를 A라고 잘랐다 치자. 그거보다 큰 쪽이니까 얘만 나와. 그래서 지금 이 초록색 두 개를 잘 조합하고 그리는 게 fx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은 어쨌거나 확실한 거는 b보다 3b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y는 b, 여기다가 y는 3b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확실한 거는 이 a보다 크다라고 하는 아래쪽의 그래프는 점근선보다 위에를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확실하잖아. 되게 얼마나 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요 선의 이름이 A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 B를 점근선으로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애가 있는데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힘없이 끝날 건지 여기에 딱 갖다 붙을 건지 여기를 넘어갈 건지 아니면 이 새끼보다 클 건지 내가 뭐 그런 걸 모르는 거지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고 그거를 대강 이제 이렇게 그렸다고 쳐볼게 그냥. 됐어? 지금 현재 얘가 파란색인 거야. 자, 일단 대충 찍어놔야 뭔가 박스의 조건이 분석될 거 아니야. 자, 그럼 박스를 읽어봐. 자, B보다 큰 T 그리고 Y는 T니까 어차피 문자가 BTK라고 하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상수 함수가 B보다 위에 있습니다라고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B보다 위에 있는 상수 함수를 잡았는데 됐어? B보다 위에 있는 상수 함수를 잡았는데 K까지 봤을 때 항상 교점 개수가 한 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K를 뭐라고 지칭할 수 있냐면 내가 애매하게 뚝 갖다 끄는 이 값이 K가 돼야지. 그래야 K가 되기 전까지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일 거 아니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맞아? 근데 잘 봐. 여기 K에 등호 안 들어있죠? 만약에 그래프가 이랬다면 정작 얘가 K가 되더라도 교점의 개수는 한 개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있었어야 맞는 거야. 근데 여기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K보다 아래쪽일 때만 교점의 개수가 한 개입니다라고 한 거잖아 지금. 이거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조건 하나하나에 되게 미묘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알아들어? 알아들어? 자 봐봐. 물론 지금 이런 박스의 조건을 만족하는 K의 최대값이 4b 더하기 8이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그러니까 사실 파란색이었을 때 내가 여기를 4b 더하기 8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모순이긴 해. 왜냐면 얘보다 애가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조건보다 나는 저기에 등호가 없으니까 이 그림은 틀렸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다고. 너네들의 실력을 위해서. 알아들었지? 자, 그래서 이 파란색 그림은 폐기한다? 그럼 다시 그려. y는 3b, y는 b. 지금 누가 와도 뭐라 못하는 거는 여기 위에서 출발해서 내려온다는 건 명백한 거야. 그럼 이제 파란색이 여기를 출발하는 것도 확실한 거야. 그렇잖아? 맞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얘가 요 A라고 하는 위치에서 정확하게 요 교점하고 딱 일치하는 경우를 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이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렇게 잡아도 하나. 심지어 여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도 딱 하나잖아. 그거보다 위를 가도 하나. 그거보다 위를 가도 하나. 어머 다 하나네? 여기도 하나네? 그러다가 여기는 뚫려 있으니까 여기가 안 되네? 아 얘가 K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여기 구멍 나 있는 부분의 Y좌표가 얘가 4b 더하기 8이었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저기도 등호가 안 포함되어 있으니까. 알아들었어? 이렇게 평가원이랑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들은 등호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여져요? 사실은 이거는 그래프 개혁을 좀 풀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사실 꽤 금방에 한 10분 하면 할 거야. 근데 지금 상황에 정답 모양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끔 하는 식 두 개를 써볼게. 첫 번째, 이 파란색 함수가 a, 3b를 지나가면 돼. 그치? 근데 파란색 함수가 누구냐면 a보다 왼쪽에 있는 거니까 얘가 파란색이잖아. 그치? 저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2에 a 더하기 3제곱 더하기 b라고 써있는 게 3b면 돼. 이게 여기를 지나간다는 조건이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초록색의 빵꾸 뚫린 시작점이 4b 더하기 8이면 되니까, 맞죠? 오른쪽 함수 요거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값이 4b 더하기 8이 나오면 되지. 맞아 지금? 그래서 2에 마이너스 a 더하기 5 더하기 3b 라고 쓴 게 4b 더하기 8이면 되죠. 그럼 이제 문자 a, b 두 개고 식도 두 개니까 연립하면 풀리는 거야? 그치? 끝까지 합시다. b 넘어가요. 그러면 2b는 2에 a제곱 더하기 3이에요. 그치? 보자마자 그냥 습관적으로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a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그래야 b를 구하기 편해. b는 4 곱하기 2의 a제곱이야. 그 b를 여기 넣고 싶어. 이거 넘기면 여기 b밖에 안 남죠? 그럼 이것도 3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 이거 넘기면 b. 근데 그 b가 요거 4 곱하기 2의 a제곱 더하기 8. 됐어? 이해됐어? 그런 다음에 이제 얘랑 얘가 역수인 걸 생각하면서 요거를 뭐 k라고 치환하시면 되죠. 그래서 앞에는 k분의 32, 뒤에는 4k 더하기 8. k 곱하고 4 나누고 하시면 k 곱했다, k 곱했다, k 곱했다. 넘어오면서 나누기 4 했다. 나누기 4 했다. 나누기 4 했다. 따라서 k는 2 아니면 마이너스 4다. 근데 k는 지수 형태를 취하는 거니까 당연히 2밖에 안 된다. 따라서 a는 1이다. 받아들여지나요? 예? 정리하세요. 제발 내가 너네랑 설명할 때 답지를 읽어주지 않잖아. 내가 생각했던 생각의 흐름대로 얘기하잖아. 그 흐름 하나하나를 자꾸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 알겠지? 분명히 이 문제의 시작은 전부 다 미지수니까 그래프를 특정할 수 없다였어. 근데 이거를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발판은 점근선이 얘가 크다였지. 그치? 얘 점근선이 크다였기 때문에 요거부터 확실하게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지. 초록색부터. 그때부터 파란색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내가 요약할 수 있잖아. 정리하시고 17번 오세요. 문제 봐봐. 이게 작년 6월 22번이거든. 자, 역사 순서대로 보세요. 작년 2025년에 6월, 9월 수능
재작년 2024년에 6월, 9월 수능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요때까지 수능 역사를 반복하면서 지수로그 함수를 저런 식으로 낸 적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지수로그 함수의 역사를 뒤흔든 첫 번째 단추 문제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잘 들어봐. 그래서 이 문제를 필두로 해서 작년 9월도 작년 수능도 전부 다 22번의 지수로그 함수가 다 나왔어. 근데 문제는 이 주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그래프의 개형 추론 문제도 아니고 뭐 맨날 하던 뭔가 이렇게 직선 타고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푸는 문제도 아니고 뭔가 생각의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라고. 알겠지? 잘 들어봐. 일단 지수함수가 두 개 있는데 두 개를 딱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 K가 졸라 많아. 그렇잖아. 딱 첫 번째 감상이 그래. 제발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은 지수함수가 두 개인데 둘 다 풀기가 난해하다고. K가 너무 많아서. 근데 아씨 뭐지? 하고 읽어보니까 교점 A래. 교점 어떻게 구해? 연립하고 구하면 되지. 잠깐만, 근데 연립 자신 없는데? 씨발 연립하는 건가? 잠깐 멈춰. 됐어? 연립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일단 멈추라고. 근데 만약에 연립을 했다 쳐. 그렇게 A를 구했어. 그럼 이제 문제가 뭐 하라는 거냐면 아무튼간 지수함수가 뭐 이런 거랑 이런 게 있대요. 만나는데 A가 있대. 그치?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구했다 이거야. 구했어. 그랬더니 A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있대. 우리 그동안 공부했잖아?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나오면 뭔가 좌표를 타고 가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잠깐만, 기울기 마이너스 1인데? 근데 그 애가 요렇게 생긴 새로운 지수함수랑 만나는 점이래. 얘랑 만나는 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박아보재. 그치? 숫자 맞죠? 틀렸네요? 마이너스 2 빼기 3. 그러면 그래, 내가 여기를 구했다고 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뭔가 이렇게 뭐 이동을 할 것 같은데 B를 구했다 치고 그럼 어딘가에 원점이 있을 테니까 이 넓이를 구해보자고. 이런 지금 스토리인 건데 그 넓이가 지금 16이라고 떠들고 있는 건데. 그치? 이제 지금 결국에 이 문제를 눈 씻고 찾아봐도 일단 할 수 있는 건 저 교점 구하는 것밖에 없어. 그렇잖아. 아니 교점의 좌표를 알아야 이렇게 타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연립을 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보자마자 저거 연립하고 싶은 애가 누가 있겠어. 그렇잖아. 근데 아무리 문제 생각해봐도 교점을 구하는 거 말고 답이 없다고. 이해돼? 하자. 교점 구할 거니까 둘이 연립할 거야. 그치? 그럼 일단은 2분의 1 x제곱이랑 2 x제곱이 서로 역수관계니까 일단 저 분수 형태부터 좀 치우려면 다음 줄로 넘어가실 때 양변에 요런 애를 곱해줘야지. 그래야 분수 형태가 사라지겠지. 그러면 여기가 2의 x제곱을 전체 제곱한 게 될 거고 여기가 잠깐만 이거 이렇게 쓸게. 여기 있는 거 일로 넘어가고 써주면 미안하다. 처음부터 저 상수함부터 정리합시다. 자, 2의 x제곱 더하기 이거 넘어오시면 상수항 2-2분의 k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k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맞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곱합시다. 2의 x제곱을.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이고 여기 있는 거는 요만큼을 개수로 하는 2차 이렇게 있는 거고 1차가. 그 다음 마지막에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늘상 하는 게 이 새끼 반복되네? 반복되면 치환해야 돼. 그래서 2의 x제곱을 잠깐 t라고 잡아놓고 보면 t 써도 되지 지금. 여기가 t의 제곱 더하기 2-2분의 k의 t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교점 구하는 거니까 연립이 끝나야 돼. 연립이 끝나려면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럼 얘를 할 수 있는 건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밖에 없잖아. 근데 근해 공식은 존나 아닌 것 같아 딱 봐도. 그러니까 열심히 인수분해 빨리 찾아봐. 그 인수분해가 보인다 이거야.
t랑 t라고 써주고 여기가 k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를 보통 안 봤을 때 쓰는 방법은 k랑 1밖에 없는데 이러면 얘를 아무리 요지라를 해도 절대 이게 안 나오거든. 근데 여기가 마침 2하고 2분의 k니까 여기를 이렇게 써봐요. 그러면 곱해갖고 k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곱해갖고 마이너스 k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나오겠지, 그지? 알아들어? 그래서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아 그래 역시 이 문제는 연립하는 게 맞았어 이렇게 보인다고? 연립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가능한 거는 t 플러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2분의 k는 0 이렇게 되는 거라 t의 값이 마이너스 2거나 t의 값이 2분의 k인 건데 지금 t는 내가 지수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거밖에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결국 돌아오면은 열심히 돌아오면은 내가 구한 교점의 A 좌표는 어떻게 써 있는 거냐면 t가 들어갔을 때 2분의 k가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가 2분의 k인 거잖아. 다시 2의 x제곱이 2분의 k인 거잖아. 따라왔어? t가 이거니까 얘가 이거겠죠 뭘.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를 갖다 때려 박아야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로그를 써야지. 그럼 x는 로그 2의 2분의 k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렇지? 그리고 좀 댄디하게 정리해봐. 로그에서 여기가 곱하기 나누기면 뜯어주는 거잖아. 얘는 로그 2의 k와 로그 2의 2를 빼는 거죠.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로그 2의 k라는 값에서 1을 뺀 거가 지금 x좌표. 선생님 y값은요? 그 x값을 여기 넣었을 때 나오는 게 y좌표일 거 아니야? 교점이니까. 근데 우리 알아. 2의 x승이 2분의 k인 거 알아. 그러니까 내 말은 x의 요 값을 여기다가 넣어봤자 이 값은 2분의 k가 될 거고 요 2분의 k가 여기 들어갈 테니까 y좌표는 당연히 k지. 따라왔어? 지금 이 문제는 뒤에 있는 어려운 생각을 배우기 이전에 대부분의 애들이 이 계산부터 못한단 말이야. 이거부터 연습하는 게 맞다고 내 말은. 알아들었지? 다시 생각 돌아와.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 건 교점 A, A를 타고 가서 B, 넓이. 그러면 A를 구하지 않고는 문제를 풀 수 없어. 그러니까 연립이 되겠지라고 믿고 들어가는 거라고. 연립을 했다. 근데 역수다. 이항시켜서 분수꼴 안 보이게 곱해준다. 그 순간 치환하니까 지수방정식이 2차식으로 바뀐다. 여기 인수분해를 얘랑 곱한 게 딱 요 놈인 걸 생각하면서 두 개를 뜯어준다. 그래서 구했다. 집어넣고 좌표 구했다까지. 돼? 답지 보거나 해설방이 보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얘부터 구해놓고 시작해. 그게 의미가 없다고. 니네가 이걸 왜 구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맞지? 넘어갈게. 그래서 이렇게 A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봐. 지금 이 A좌표가 있어. 근데 이 A가 지금 뭔지가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숫자가 졸라 더럽잖아.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이 문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 잘 들어가? 칠판 보세요. 님들 A, 2A 플러스 5라는 점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분석해야 가장 아름다운 거냐면 y는 2x 플러스 5라는 직선 위의 점입니다 라고 읽으면 제일 깔끔한 거지. 왜? 이게 들어갔을 때 y가 저렇게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럼 다시 여기 봐. a, 2에 a 플러스 1 이런 점이 있으면 얘는 무슨 그래프 위에 있는 거야? y는 2에 x승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그래프 위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야 a를 땅 박은 y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아니 그렇잖아. 됐어? 그러면 살짝 어렵게 생각해봐. 로그 2의 a, a는 뭐였을까? 자, 누군가는 이럴 거야. 아니 갑자기 지수. 이럴 수 있어. 잘 봐봐. 지금 우리가 위에 있는 주황색을 생각할 때 드는 아이디어는
여기를 x라고 봤을 때 여기가 x에 관한 식이면 편한 거 맞지? 머릿속에 지금 그렇게 떠올리고 있는 거 맞지? 근데 지금 얘는 순서가 거꾸로 가 있는 거잖아. 얘랑 얘랑 거꾸로 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위치가 바뀌어 있는 놈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파란색은 어디 위에 있는 거야? y는 로그 2x 위에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노랑에서 파랑으로 갈 때 뭐 했죠? x, y를 뒤집었잖아요? 역함수일 거 아닌가? 그렇잖아. 그렇게 생각해서 얘가 y는 2의 x제곱 위에 있다고 보는 발상은 괜찮냐고. 그리고 막상 딱 넣어보시면 a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2의 로그 2의 a는 a인 거 알지, 그지? 했어? 그래서 잠깐만, 지금 이런 얘기들을 생각해보면은 이런 점의 좌표가 여기 위에 있다는 걸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그럼 지금 K네? 아 선생님 이거 없었으면 이건데요? 그죠? 근데 여기가 빼기 1인데 어떡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알아들어? A의 좌표가 로그 2의 K-1, K 라는 거를 보고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Y는 일단 요런 꼬라지인데 그냥 이런 상태였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 빼기 1이 남잖아. 그 빼기 1이 지워지면 되는 거니까 식이 이게 아니었을까? 이랬으면은 요 놈이 싹 하고 들어갔을 때 뿔과 1이 지워지면서 로그 2의 K만 딱 들어가면서 K가 남겠지. 알아들어 지금? 응? 이런 발상. 어떤 좌표를 보고 이 좌표가 어떤 곡선 위의 점이었을까를 떠올리는데 이런 발상을 낸 적이 없어. 알아들어 지금? 자, 그래서 이거 하고 쉴 거야. 봐. 지금 이 분석에 의하면 A 좌표는 무조건 어디 위에 있는 거야? Y는 2에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 점 위에 있는 거야. 됐지? 됐지? 그랬더니만 A가 요 곡선 위에 있대. 얘가 요렇게 생긴 요 곡선 위에 A가 있었대. 그렇지? 근데 그 A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걸 타고 간대. 그러다가 얘가 다른 지수함수 위의 점을 지난대. 그게 B래. 근데 요 지수함수의 식이 Y는 2에 X 빼기 2 빼기 3이래. 얘는 Y는 2에 X 플러스 1인 거고. 그럼 이제 보여? 요 점 입장에서 요 점으로 갈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변화한 거랑 Y가 변화한 게 양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거든. 근데 지금 이 지수함수의 식을 보면은 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세 칸 가야 얘고 아래쪽으로 세 칸 가야 얘잖아. 그러니까 A라는 점이 세 칸만큼 이사가 있는 게 B였다는 뜻이지. 그렇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A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는 3루트가 될 수밖에 없지. 여기 길이가 3에 3에 1대 루트이니까.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어딘가 이렇게 원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린 분명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였는데 이 넓이가 지금 16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이 길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넓이를 구할 때 얘를 밑변에 요거를 높이라고 보는 관점이 제일 괜찮지 않겠냐고. 밑변 길이가 대놓고 구해져 있잖아 지금. 따라서 높이를 h라고 잡으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루트 곱하기 높이 h를 떼는 게 넓이 16이라고 나와야 돼. 이해하지? 맞아 지금? 얘랑 얘랑 약분하시면 분모 루트 2가 있을 거고 그래서 h는 3분의 16의 루트 2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다시 이게 뭔 소린지를 또 의심해야 돼. 봐봐. 결과적으로 XY축이 있어요.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어요. 그런데 원점에서부터의 길이를 구했더니 요 길이가 정확하게 3분의 16 루트 2가 나오는 상황이었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6 루트 2면 여기도 3분의 16 루트 2가 아닐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45도 여기 45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수직이니까 여기도 45도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직각 이등변이 되는 거잖아? 그럼 3분의 16 루트이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고 그거에다가 루트 2배를 때린 게 이 길이 아닐까? 그렇지? 여기다가 루트 2배를 때리면 곱하기 2가 되면서 이만큼의 길이가 3분의 32가 아닐까요? 그러면 다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x 절편이 3분의 30인 거야.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이름 자체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32인 거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지금. 이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 졸라 팩트. 길이가 같아진 다음에 1대1 대 루트이다. 3분의 30이라는 것도 팩트. 됐지? 그러면 절편이 3분의 32, 빵이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팩트잖아. 그런데 이렇게 생겨먹은 이 직선 위에 이 직선 위에 아까 전에 A가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한 A라는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넣어도 식이 성립할 거 아니겠냐고. A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칠판 봐봐. 여기 있는 이 식, 이 점을 어디다 집어넣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32에 집어넣어. 그럼 문제가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한 방에 튀어나오겠지. k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y 값에 k 넣어요. x 값에 요거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로그 2에 k 더하기 1로 바뀌어요. 걷다가 3분의 32 더해요. 이것만 보면 옌병 이게 뭐지 싶잖아. 다 마지막에 뭐 구하라고 했는데 k랑 로그 2에 k 더하려면 이 식에서 뭐 하면 돼? 요 녀석만 월북시키면 되죠. 답은 3분의 35. 됐어? 자, 요약해줄게. 잘 들어. 분명히 이 교점 A를 구했다 이거야. 내 말 들어봐. 그러면 내가 왜 너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얘를 보고 갑자기 이걸 설명할까 좀 생각해봐. 분명히 뻔하디 뻔한 문제였으면 여기 있는 지수함수의 이름이 얘니까 여기서 같은 만큼 가가지고 얘가 나온다고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런데 문제는 그러려면 잘 들어.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k를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이 식이 나오려면 일단 옆으로 3칸 갔으니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3을 빼갖고 얘가 나와야 되거든. 그치? 근데 그러려면은 얘가 3칸에 얘가 3칸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k가 양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함수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얘가 될 때 요 a점의 대칭점이 얘가 아닌 거야. 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y는 2의 x제곱 y는 2의 x 빼기 2 빼기 2제곱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 함수의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옆으로 두 칸 아래 두 칸 가면 얘가 나오는 건데 그 말은 원래 그래프의 어떤 점을 생각했을 때 그 친구를 옆으로 아래로 두 칸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대칭된다는 뜻이거든. 그치? 근데 만약에 이 식이 그래프가 이렇지 않고 y는 2의 x제곱이랑 y는 2의 x-2 빼기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분명히 원래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전반적으로 2칸 땡기고 3칸 땡겨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점 A가 타고 가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거랑 만났을 때 요 놈의 대칭점이 아닌 거라고 지금. 요 놈의 대칭점은 얘인 거지. 얘를 이동한 게 2칸, 3칸인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는 이 상태로 돌아오면은 요 놈하고 요 놈이 똑같은 위치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 위에 A가 있으면 잠깐만 이 새끼 그냥 띵띵 가면 이거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가 3이니까 그러면 얘가 0인데? 그래야 3칸이 맞잖아. 아 미안 여기 2칸이구나. 얘가 2칸 가는 거니까 얘가 2칸인 거니까 얘가 2칸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얘가 2칸 내려가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래야 2칸 가서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러려면 K가 양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A점의 대칭점인 그런 함수가 될 수 없다고, 관계가. 지금 이런 관계라고. 물론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걸 그으면 지나가긴 하겠지, 당연히. 근데 A의 이름을 이동시키는 거를 똑같이 대칭점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는 쓸데가 없어. 그래서 새로운 걸 찾기로 덤덤 버니까 얘가 나오는 거지. 그랬더니 딱 20과 20은 완벽하게 세 칸 세 칸인 거지. 기울기도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래서 원래 점을 이동한 애가 정확하게 지나간 상황이 펼쳐진 거니까. 그러니까 풀 수 있다 이거야. 알아듣겠어? 근데 그 상황 안에서 지금 이걸 넘어가는 얘기가 너무 어렵지. 그래서 이런 문자 속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됐어요? 너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출은 올해부터 시험 치를 기출 문제랑 작년 기출이야. 그거보다 이전 건 다 과거의 유산이고. 근데 확실하게 이 문제는 옛날에 등장하지 않았던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 참신한 소재라서 거의 너네 수능 볼 때까지 한 10번은 풀어야 될 거고. 알겠지? 정리하고 쉬세요.